끝났다. 아, 힘든데.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드디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날이 왔습니다. 이런 대회를 처음 열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고, 좋은 건 그만큼 경험치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도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못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재미있다고 우승한 PC를 그대로 보조금을 붙여서 저렴하게 완본체로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요거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본론이 아니다 보니까 요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대장적인 마무리를 오늘 드디어 짓는 시간. 오늘의 우승자는 미리 공지했던 원본체, 그리고 삼성 모니터,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풀세트까지 모두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드릴 제품이 뭐냐면, 로지텍에서 한번 접하면 계속 로지텍만 쓰게 만들어준다는, 무선인데 무선이 아닌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패드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최상의 조합으로 쓸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파워플레이까지 풀세트로 모두 드리고요. 삼성 게이밍 모니터, 처음에 제가 이제 공지한 제품이 있었는데 요게 가격대별로 다 다르고 또 커브드로 큰 것까지 있어서, 야 이거 받았는데 또 당근하면 어떡하지 해서 요거를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스펙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삼성 오디세이 G8이라고 원래 새롭게 나온 27인치 QD OLED 모델. 이것도 모니터 오잖아요. 되게 얇으면서 QD OLED라서 화질도 되게 좋은 4K 27인치 240Hz 모델, 요거를 세 분께 모두 드릴 거예요. 야, 근데 요거를 하는데 진짜 결승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승컴을 선정하려면 우승컴 후보들 6개를 모두 다 조립을 해야 됐고요. 내부 테스트까지 모두 다 돌려야 됐어요. 일단 조립하는 거야 시간을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부품이 우리가 링크를 막 여러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면 다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매점이나 몇 가지 이제 부품 한두 개 있는 곳에 링크를 받거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립할 시점에 오니까 단종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입할 수 있는 날 찾고 또 만약에 대체를 해야 된다면 최대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립 후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해도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럼 어떠한 6대의 PC가 선정이 되었을까? 이미 2편에서 15분이 뽑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대를 골라서 25%, 뻘찐님이 한 대를 골라서 25%, 나머지 시청자 투표로 해서 50% 해서 각 분야별로 상위 2대의 PC를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우승은 1대1로 다이다이로 경쟁을 했고요. 참고로 많이 알고 있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고요. 또 요게 이제 투표에 또 영향이 갈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유명 유튜버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블라인드로 우리가 테스트나 투표를 모두 다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있어픽, 뻘찌픽 이렇게는 하나도 안 겹쳤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게 시청자 투표랑 또 완전히 또 달랐어요. 전체적인 비중은 시청자 투표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것보다 시청자 투표로 선정된 제품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작업용은 뻘찌님과 제가 안 고른 것도 선정이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솔직히 타사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칠 줄 알았는데 인텔 CPU가 생각보단 괜찮던데요.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이때까지 좀 많이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뭐 할인이 지금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작업 성능만 아직까지 인텔 CPU에서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게임 성능도 의외로 쓸만했습니다. 오히려 CPU의 영향보다 그래픽의 영향이 이제는 더 많이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인텔 코어 울트라 285K도 작업 성능이야 워낙 좋은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계속 펌웨어를 하면서 초기 문제도 해결해서 단일 스레드 성능도 지금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350만원짜리 헤비 부분 우승 컴퓨터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639번님, 본질에 충실한 육각형 게이밍 PC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후보는 506번님, 야수 같은 성능의 데스크탑 PC. 요 두 개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요 PC의 특징이라면,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그러니까 265K인 것은 동일하고요. 물론 이제 한 대는 F이긴 하지만 요거는 내장 그래픽 유무이기 때문에 뭐 게임 성능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픽도 RTX 5080으로 동일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램 클럭이라든지 나머지 부품이라든지 요런 차이가 있는 정도? 사실상 거의 유사한 스펙이죠. 자, 그래서 먼저 프레임입니다. QHD에서 롤 평균 프레임은 49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배그는 200프레임 근처로 나왔고, 로아는 250프레임대, 모노는 170프레임, 사펑도 130프레임가량 나와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최신 기술인 뭐 DLSS를 쓰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나와주겠죠. 그리고 4K에선 오히려 프레임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롤 같은 경우 500프레임 근처까지도 갔고요. 배그는 167프레임, 로아도 180프레임, 모논 또 144프레임, 사펑도 70프레임 가까이 나와주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면 하위 1%까지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어요. 조금의
조금의 차이지만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39번 PC가 조금 더 잘 나와줬습니다. 이제 차이는 랭클럭에 따라서 하위 1%보다 그 하위 0.1프레임이 639번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FPS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진짜 하위 0.1%까지도 많이 고려하잖아요. 이때는 인텔 CPU에 고클럭 램을 쓴다면 요 방어도 잘 돼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온도는 기본적으로 둘 다 매우 착했습니다. 그나마 따지자면 문제될 건 아니지만 당연히 순행 달린 506 PC가 더 착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먼저 이제 본질에 충실한 육각형 게이밍 PC,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듀얼타워 공랭 쿨러임에도 매우 정숙했습니다. 과장하자면 거의 뭐 안 켰다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정숙했어요. 그리고 국밥 같은 DLX 21 케이스 블랙 구성으로 GPU 메인보드 램 번들팬 4개 RGB 콜라보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쿨러 전면에 온도 표시 LCD 쿨러거든요. 생각보다 이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 요게 막 엄청 메이저는 아니다 보니까 서드파티로 프로그램을 켜놔야 요게 표시가 돼요. 이게 꽤 램도 잡아먹어서 끄면 또 요게 꺼지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조립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랭 쿨러를 사용했다 보니까 CPU 쿨러도 정숙하고 성능이 좋은 만큼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RGB 램을 박다 보니까 RGB 램을 꽤 많이 가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큰 쿨러를 쓰면 굳이 RGB 램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PC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인텔의 장점이 높은 램 클럭을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7600 클럭이기 때문에 하위 0.1% 방어도 되게 잘 된다. 다만 이제 경쟁 후보도 7200 이것도 고클럭 램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0.1% 제외한 뭐 하위 1%나 평균 프레임은 사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체급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 이제 단자 부분에서 요 PC가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유선램 또 얘는 5기가까지 들어가고 뭐 블루투스 버전이나 무선 또 와이파이 7까지 되는 좀 더 좋고,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 하나, 그냥 일반 C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수 같은 성능의 데스크탑 PC입니다. 근데 얘는 일단 우리가 조립하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감성이 그냥 우리가 조립한 PC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 딱 보자마자 화이트 컨셉으로 되면서 어항 케이스에 CPU 쿨러까지 해서 모든 조합이 사실상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PC가 감성을 진짜 잘 살린 거예요. 다만 여기서도 약간 트집을 잡잖아요. 케이스 QC가 조금 구리긴 했어요. 표면 도색도 좀 아쉬웠고요. 전원부터 옆에 보이는 이제 잘 보이는 곳에 7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메이드 인 차이나도 크게 있는 게 좀 짜치긴 해요. 다만 요거는 이제 아까 PC보다는 소음이 살짝은 있었습니다. 그 플로드 상태일 때 CPU 라디에이터 팬에서 쿨링 소음이 조금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랭과 순행과 좀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성능이야 순행이 당연히 좋은데 이 라디에이터 팬의 소음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게 순행의 좀 이제 단점이다. 그래서 만약 신경이 쓰인다면 얘를 좀 조절해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얘는 순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랭과의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일단 이제 감성이나 쿨러의 1티어는 506이 승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능 차이는 막 엄청 크지는 않고 얘도 고클럭 램 그 7200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위 1%까지만 봤을 때도 괜찮다. 만약 진짜 나는 검은색 감성이 좋다, 순행은 좀 위험해서 공랭을 쓰고 싶다, 나는 FPS를 주로 즐기기 때문에 하위 0.1%까지 챙기고 싶다 한다면 639 PC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번 우승은 506 PC 야수 같은 성능의 데스크탑 요 PC로 선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도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야수 같은 성능의 데스크탑 PC 최종 우승에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 쟁쟁한 후보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견적이 솔직히 가성비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 기대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성능도 성능인데 감성 부분을 엄청 잘 짜셨더라고요. 그런 컴퓨터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견적을 짜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 PC 견적을 짜시면서 나는 요거에 진짜 집중을 했다 이런 거 하나가 있을까요? 컴퓨터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SFF에는 너무 작아서 그리고 가격 맞추기도 힘들다 보니까 미니 타워 정도로 해서 거기에 최대한 높은 성능을 채워보자. 에다가 이제 감성도 한 스푼 해서 약간 모던한 인테리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컴퓨터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대의 PC를 조립했는데 감성은 1티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이전에 인텔 CPU도 한번 써보신 적 아, 있으실까요? 저는 이전에 사실 노트북으로 레이저 블레이드 18인치를 한 2달 정도 사용한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리플레이 같은 걸 많이 하면서 OBS에서 퀵싱크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특히 저같이 리플레이로 해서 클립을 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퀵싱크를 사용하는 게 OBS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꽤 인텔도 특히 4K 같은 경우에는 네. CPU의 성능 차이가 많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텔이 비슷한 가격, 특히 요즘에 더 많이 할인되고 있는 265KF나 K 같은 경우에서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OBS나 영상 클립 따고 이럴 때 퀵싱크가 거기에 쓰이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임만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인텔 CPU를 고를 때 꽤 점수를 추가하는데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혹시 요 PC를 이제 빌드를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어려웠다. 약간 변별을 주기 위해서 감성까지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서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지적당했듯이 SSD 용량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체급을 내리지 하기에는 350만 원인데 좀 아까울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 사전 저희 직원분께서 전화했을 때 수험생이라고 들었거든요. 수능 끝나고 바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수능 끝나고 보내주셔도 되고 만약에 바로 받는다면은 제 아버지도 컴퓨터가 좀 필요한 직업을 네. 쓰고 계시긴 하셔서 잠깐 동안은 그렇게 드리고 쓰려고 했거든요. 아니 괜히 제가 미리 드렸다가 또 이제 수험생활 하시는데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드리면 꼭 아버지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수험생활 끝나고 좋은 결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능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200만 원 이하의 노멀 부분의 우승 컴퓨터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612번님 극한의 가성비 플러스 감성 한 스푼 PC이고요. 두 번째 후보는 108번님 가성비에 초점을 둔 가성비 PC. 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1600개의 PC 견적을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편에서 265K로 나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립할 때 보니까 신청하신 건 265KF였어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조립 검수 과정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저희가 실제로 요것도 이제 바뀌면 안 되니까 265KF랑 265K랑 둘 다 진행을 했고 똑같은 PC의 CPU만 바꿔서 둘 다 프레임을 재봤는데 실제로 프레임 차이가 없어서 네,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견적에서도 K를 선택해도 더 넘진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265KF, 265K 요거를 봤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F는 내장 그래픽 유무인데 어차피 게이밍 PC들은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성비를 위해서 KF를 좀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실제로도 모두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두 가지 버전 모두 다 시간을 갈아 넣어서 테스트를 했고 프레임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투표 유무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 PC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265KF고요. 두 번째 PC는 울트라 5 시리즈 2 245KF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일단 성능 체급 차이가 한 체급이 나요. 여기서 한 대의 PC는 램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동일합니다. RTX 5070으로 두 PC 동일한 그래픽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PC에서 테스트를 봤을 때 그래픽은 동일하기 때문에 CPU 체급에 따라 어느 정도 프레임 차이가 날지 이게 재밌어요. 먼저 게임 프레임입니다. FHD에서 롤은 20프레임 더 높았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의외로 비슷했습니다. 로아는 14프레임, 모노는 1프레임, 사펑은 또 비슷했어요. 의외로 FHD에서 265KF랑 245KF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물론 265KF가 좀 더 높긴 하지만요. QHD에서 롤은 40프레임, 배그랑 로아도 조금 더 높고 모노과 사펑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도 테스트를 하면서 값이 좀 튀어서 몇 번 재테스트를 좀 진행해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봤을 때 우리 그래픽카드 보면 이제 OC라고 적힌 모델이 오버클럭 버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265KF가 전반적으로 하위 프레임 방어는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50QHD에서 프레임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신기한 결과였습니다. FHD에서는 이 두 CPU 간의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오히려 QHD로 넘어가면 CPU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245KF가 RTX 5070의 성능을 다 못 받아줘서 그런가? 온도도 하이엔드 게이밍 PC처럼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GPU 온도는 비슷하지만 CPU가 이제 612 PC가 좀 더 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실히 순행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이제 감성 부분으로 넘어가보죠. 일단 먼저 이제 612 극한의 가성비의 감성 한 스푼 PC. 이 PC는 목적에 맞게 가격과 성능, RGB, 감성을 모두 챙긴 PC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i9주의 피창 케이스를 사용했고 이게 숨겨진 명품 케이스라고 해요. 근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겨우 이제 케이스를 한 대 구했는데 이것도 소량 재고 이후에 단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워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그 에코에 있는 U30이랑 비슷하거든요. 경쟁 모델이 U30이라서 같이 조립해서 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떼오나 봤는데 다르긴 달랐어요. 요거 보면 이제 어항인 것은 동일하지만 하단 메쉬가 들어갔고 번들 LED 펜 구성이 3개가 들어갔다는 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더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색상 일치감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보드 전원부 방열판이 실버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통일감은 좀 아쉬웠다. 앱코는 이제 LED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온오프 버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만원대 짭수라서 이것도 성능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디자인이나 성능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진짜 극한의 가성비이지 않을까. 심지어 그 정도 보니까 5년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 디스플레이에 뭐 온도 같은 정보가 뜬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또 너무 욕심인가? 자, 두 번째 후보 가성비에 초점을 둔 PC이죠. 이 PC는 일단 공랭 끝판왕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수냉의 불안함 때문에 공랭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크기가 엄청 큰데 그만큼 소음도 없고 성능도 공랭 중앙에서는 끝판왕일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또 수냉은 5년간 보증이 된다고 해도 이제 관리를 그래도 조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관리를 안 해줘도 된다는 점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PC도 마찬가지로 램 RGB가 큰 쿨러 때문에 좀 가려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른 PC의 문제인지 파워 뽑기에 좀 실패한 게 아닐까. 왜냐면 플로드나 게임 간 고주파 노이즈가 파워 쪽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닉스 파워거든요. 근데 이 고주파랑 노이즈가 좀 많아요. 케이스는 아까 봤던 i9주랑 비슷하지만 i9주가 좀 더 좋았고요. 요 이제 번들 LED 펜도 또 나쁘진 않은데 피전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극한의 가성비 플러스 감성 한 스푼 PC가 최종 우승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8만원, 한 4% 정도 이제 108 PC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612가 성능이나 온도 면에서는 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성능도 8만원이긴 하지만 체급 차이가 CPU에서 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컸고요. 만약 구입한다면 이제 108 PC는 공랭 쿨러가 간결한 시스템, 그리고 뭐 초심자나 이제 유지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도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만원대 PC 견적에서 최종 우승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저희 그 견적 대회에 참가하신 목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평소에 견적 이런 거 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이썸님이 이렇게 대회 여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견적 짜는 걸 좋아하시면 무조건 좀 비싼 350만원짜리에 좀 도전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요 가성비에 또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살 것 같은 그런 견적으로 많이 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도 좋고 감성도 한 스푼 딱 들어간 딱 그 견적의 PC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이번 주 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다 하고 나서 정리되면 저희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만 물어봤다. 자, 그럼 마지막 작업용 부분 우승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가 진짜 하면서 야, 작업용 부분은 게이밍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서 테스트랑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후보는 다다 잉램 영상 편집용 작업 P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현업 고인물 실전 작업 PC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CPU는 동일한 CPU를 사용했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시리즈 2 265K입니다. 근데 작업용에서 왜 인텔 CPU를 많이 찾냐? 요 내장 그래픽에 있는 퀵싱크라는 기능이 작업에서 굉장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텔 CPU를 일부러 찾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CPU는 동일한 이제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모델로 선택이 되었고요. 둘 다 동일한 순행을 사용했지만 라디에이터 크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램은 아쉽게도 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램은 이제 둘 다 이제 크루셜 램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둘 다 단종이라서 저희가 G스킬에 있는 5600짜리 CL값은 40짜리로 더 좋은 램으로 구성을 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다릅니다. 첫 번째 후보는 RTX 5060 Ti로 선택이 됐고요. 두 번째 모델은
RTX 5070 Ti로 선택이 돼서 한 체급 차이가 나요. 이 그래픽이 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제조사의 똑같은 모델인데 OC라고 오버클럭 조금 된 버전, 그게 가장 비슷해서 이걸로 바꿔서 저희가 테스트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이제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게 램 96기가, 램 192기가, 요 두 가지가 진짜 많이 특이했거든요.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하는 데 있어서 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작업 성능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4K 렌더 속도는 두 PC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CPU 체급이 동일하고 나머지는 사실 뭐 램이라든지 그래픽이 다 다른데 동일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부턴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났습니다. 903 PC가 램 96기가이지만 그래픽이 더 높아서인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유니티 6 임포트 시간도 2초 정도 근소하지만 더 빨랐고요. 빌드 시간은 약 1분가량 더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도 903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보자면 프리미어 프로는 CPU와 퀵싱크의 조합으로 이제 좀 렌더바를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테스트 3D로 가면 그때는 이제 GPU의 체급 차이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온도는 오히려 이제 전자가 더 착했습니다. 얘는 이제 GPU와 CPU 둘 다 모두 더 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이제 쿨러도 이제 같은 수냉이지만 좀 더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GPU도 한 체급 낮기도 하고요. 그럼 램 96기가 192기가 이 성능만 보면 굳이 이렇게 더 많이 안 써도 되네?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테스트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 이제 램 차이가 뭐냐면, 램이 넉넉했을 때는 렌더를 하고 그냥 그대로 두기 때문에 실시간 작업에서 좀 쾌적을 했고, 이제 만약 램이 다 차면 앞에서부터 렌더 해놓은 걸 지우고 다시 렌더를 또 하다 보니까 실시간 작업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작업에서는 램이 넉넉한 게 더 좋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봅시다. 다다익 램, 영상 편집용 작업 PC.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이 진짜 뭐 우람해요. 작업이랑 게임이랑 동시에 켜도 될 정도로 엄청 넉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초짜리 애프터 이펙트 프리뷰 일반 렌더링 했을 때도 가볍게 177기가 그냥 용량 아니에요. 램 사용량이 170기가를 넘기거든요. 왜 작업감 프리뷰가 쌓일수록 램이 더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4K로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를 둘 다 동시에 켜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64기가도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해요. 여유있게 다른 데서 체급을 낮추더라도 96기가 이상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메인보드를 다른 사운드 칩셋이라든지 이걸 보고 이제 가격적인 요소로 고른 건 알겠지만 색상 매치가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톤인데 메인보드만 화이트이니까 조금 떠요. 그리고 하단 팬 3개, 전면 팬 3개, 후면 팬 1개, 상단 라디에이터 팬 3개라서 총 10개의 팬이거든요. 와, 공기 흐름이 뒤에 딱 손 대잖아요. 거의 선풍기예요, 선풍기. 그래서 이제 420mm 3열 수냉까지 있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고부하를 주더라도 온도 제어가 가장 좋은 PC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온도가 많이 낮아요. 온도 정보라든지 LCD 화면은 없지만 라디에이터 펌프 쪽 외관도 이제 생각보다 괜찮았고 가장 워크스테이션 다운 외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얘는 RGB 켜져 있는 게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케이스 전면 중앙부에 피규어를 세워둘 수 있는 선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 현업 고인물의 실전 작업 PC입니다. 얘는 전반적으로 렌더 속도, 그러니까 작업물을 추출할 때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비교될 정도로 체급 차이가 크게 났던 부분이죠.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이 정도만 했지 실제로 더 긴 영상이나 더 긴 파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뽑을 때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96기가도 이제 좀 한계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 4K 20초짜리 프리뷰 렌더링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에펙 리미트까지도 모두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전면에 C포트가 없는 게 좀 아쉬웠고요. 또 이제 얘는 수냉 쿨러에서 온도 정보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서드파티 툴 깔아 해서 좀 짜치긴 해요. 그리고 이제 LED 온오프 버튼도 있어서 이제 논 RGB 구성도 가능한 PC였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GPU 체급이 확실히 높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빌드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볼 때 프레임도 되게 좋았습니다. GPU 성능에서 최대 한 80% 정도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플로드에서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고르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실제로 작업할 때 더 쾌적한 것을 원할 거냐, 뽑았을 때 더 빨리 되는 것을 원할 거냐, 요 차이로 볼 수 있는데, 프리뷰나 캐칭, 실제 작업에서는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희는 903 현업 고인물의 실전 작업 PC로 선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립컴 견적 대회에서
현업 네. 고인물의 실전 작업 PC로 또 지원을 응모를 해주셨고 최종 우승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192기가 램을 장착한 PC랑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훌륭한 PC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승을 하신 요 PC는 영상이나 뭐 작업 결과물을 뽑을 때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좋았고요. 근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램이 넉넉한 게 또 쾌적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 높아야 먹목 현상이 적어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근데 192기가 램은 아무리 작업에서도 조금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살짝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일단 96GB 그냥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고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과물이 더 좋아서 선정되셨습니다. 우승 후보로.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혹시 소감 짧게 가능할까요? 제가 군대 전역 컴퓨터를 맞추려고 한 이후부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취미로 자리 잡아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견적을 짜면서 실력을 키워왔는데 또 좋은 대회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승을 해갖고 굉장히 좀 얼떨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응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송할 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쟁쟁한 결승까지 올라오신 후보분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는 테스트와 결과가 나왔고 결승까지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우승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왕 대회를 하는데 만약 사양이 괜찮다면 있어 컴 견적으로 좀 퍼질 것 같은데 심지어 커뮤니티 보니까 이미 후보군들로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텔 CPU도 저희가 테스트 해봤지만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경쟁사를 선택해서 뭐 이제 정가로 다 주고 사기는 아깝고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투표도 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메리트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많은 곳들에서 연락 주셨는데 그중에서 야한 냄새를 맡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늘 뽑힌 완본체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완본체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승은 하진 않더라도 그 PC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둘 다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특히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제안을 해주셔갖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완본체를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가격을 듣지 못했지만 보조금을 이제 한 대당 한 10에서 15% 정도 싸게 준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테스트 요 대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이제 맞춰서 이제 했는데 부품이 없거나 단종된 제품들이 많아서 최대한 요거를 대체를 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인텔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절대 그거를 대체했을 때 다운그레이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가격에 반 스펙이라도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좀 이상하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또 원한다면 이제 작업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인텔 285K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익스프레스 링크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견적은 이스톱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드신 소중한 스펙이기 때문에 무단에서 막 네이밍에서 이스톱 견적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것들은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렇게 메인 스폰서 인텔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야 그거 한번 그냥 진행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진짜 이거 하면서 한 2달 동안 죽어났습니다.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생각으로 너무 쉬운데 이거를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제 고려하고 또 알게 된 정보도 많고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게 되어서 만약 이제 우리가 2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해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많이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 대회 내내 잘 굴러가게 협업 진행해주신 인텔, 삼성전자, 로지텍, 알리익스프레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도 반응이 좋거나 피드백이 있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또 2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만약 여기에 또 스폰서에 관심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 MD님이 힘들어 하시려나? 네,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